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공부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은 다르더라도 동일하니까 교과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동일하게 과학에 대한 전반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교과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공부할 때에는 선생님은 크게 3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현상이든 과학적인 실험이든 처음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호기심이라고도 봐도 되고 궁금증이라고 봐도 되고 흥미유발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왜를 결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과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쵸?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탐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연현상에 대해서 왜라는 궁금증을 해결할 때 일부 필요한 개념들과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 실험했었잖아요. 그런 실험을 토대로 관찰한 것과 그 다음 탐구한 내용과 과정들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즉 이 3단계를 기억하면서 과학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개념과 관찰과 탐구가 있는지 크게 영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운동과 에너지. 여러분들 자석이나 물체, 온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물질의 성질, 여러분들 액체, 기체, 산과 염기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생명, 동물과 식물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마지막 지구와 우주, 지구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 태양계, 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들을 통합한다고 해서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 영역입니다. 딱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올라갈수록 결국 이 내용에서 심화 발전되는 모습들이니까 자신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3단계를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교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학은 수학이 킴, 사회는 사회, 사회과 무도인데 과학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실험 관찰과 과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실험 관찰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목차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펼쳐보면 아마 중학년은 5개 단원, 고학년은 6개 단원일 겁니다. 재미있는 나의 탐구는 우선은 제일 마지막으로 넘겨두고 각자 읽어볼 친구들은 한 번씩만 읽어보면 되고요. 실질 아까 보았던 4개 영역들은 2, 3, 4, 5에 있습니다. 4개 단원이면 4일 또는 8일 공부법, 고학년 5개 단원이 있으면 5일에서 10일 공부법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단원 첫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생태계란 무엇일까? 왜 또는 궁금증 또는 호기심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태계란 무엇일지 교과서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새 책이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여기 있으면 미리 가려두는 거. 종이 같은 걸로 붙여두면 쉽게 가려지겠죠? 그래서 생태계란 무엇이었는지 정확한 개념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생물 요소, 미생물 요소에 대한 개념 설명을 끝내고 나서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생태계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 말로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두 번째 과학 26, 27로 가는 겁니다. 이때 과학책이 필요한 겁니다. 26, 27 펼쳐볼게요. 똑같은 질문 있죠? 왜 생태계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생태계에 대한 개념 설명, 그리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구분하고 각각 개념과 정확한 예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를 토대로 다시 실험 관찰에 가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것도 다른 과목처럼 이렇게 지워주나요? 네, 그렇게 지워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실험 관찰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생태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를 정확하게 말을 했으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복습해 볼게 하면 생태계 X. 그럼 총 복습하는 날에 동그라미 된 부분은 공부하지 않고 X 친 부분만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생물 요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럼 생물 요소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본인이 먼저 합니다. 알면 동그라미, 만약에 몰랐다면 X를 치고 교과서로 갑니다. 그리고 생물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본인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 돼요. 어렴풋하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는 말은 기억나지만 무엇이 달랐는지 모르겠으면 책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만약에 안다면 정확하게 적어주고 모른다면 이렇게 가서 똑같이 나와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더 나아가서 양분을 스스로 얻는다, 그 다음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한다,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험 관찰의 빈칸을 채워주는 활동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적었다면 O, 스스로 몰랐다면 X라고 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구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런 개념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과학실 가면 은근히 기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왜 그랬죠? 바로 실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왜 했을까요? 맞아요.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즉, 왜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내기 위한 것인데 이게 바로 왜입니다. 왜 실험하나요? 즉,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아보기 위해서 왜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럼 밑에 부분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결과, 해결된 부분이겠죠? 그럼 아까 중간 과정이 뭐였어요? 개념도 있었고 실험이나 탐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중간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즉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를 알았겠죠? 그럼 중간 실험 관찰하고 탐구하는 과정인데요. 이 실험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결국 비생물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햇빛을 주고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을 주고 주지 않는 것, 이런 네 가지 변수를 주면 과연 생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예상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까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예상 및 관찰, 실험, 그리고 마지막 결과 정리, 이렇게까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아까 봤던 개념적인 부분과 두 번째 실험적인 부분 모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과학책은 개념 말고는 안 봐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이런 중간중간에 중요한 개념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요. 사진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눈으로만 먹이 사슬은 이거고 먹이 그물은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되고요.
개념과 연관되는 그림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한 글씨로 생태 피라미드. 이런 것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구나.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다음 학년에 됐을 때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 그림이 기억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과학책은 그 정도, 그리고 실험하는 순서까지 볼 친구들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이 끝났으면 뭘 해야 되죠? 그쵸, 총복습이죠. 과학은 총복습을 크게 2번 할 수 있게 단원 마무리가 2번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백지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단원 마무리해 보면 생각 그물이 있을 거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붙임딱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또는 복습 공책이 있다면 공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대로 적는 거예요.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는 크게 4가지를 배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붙임딱지 없이, 책 없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생태계 구성에서 예를 들어보면 생태계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주고, 여기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생물 요소의 정의를 간단하게 적어주고 비생물 요소의 간단한 정의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 요소는 또 3가지로 구분되었고, 생산, 소비, 분해, 각각의 설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내용들을 책을 보지 않고 모조리 모두 채울 수 있으면 더 이상 이 단어는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단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더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결국 여러분들이 이 냈던 그 전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만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면 생태계란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무슨 요소와 무슨 요소를 뜻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적었던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중간중간 책을 찾아봐도 됩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보고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책 없이 한번 완성하는 이 생각 그물, 즉 백지 공부법이 여러분께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개 단원씩 공부를 하다 보면 실험 관찰과 과학책이 끝날 겁니다. 네, 혹시 이번 방학 동안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검색창에 실험 키트나 실험 도구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팔거든요. 아까 같은 콩나물 실험은 집에 있는 물품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실험 도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했을 때 재밌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실험을 했는지,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 가족한테 실험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도 한번 예상해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설명해주면서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함께 했던 내용은 절대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될 건데요. 결국 여행을 가더라도 자연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럼 자연환경 속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비는 왜 오는지, 그리고 날씨는 왜 어두워지고 밝아지는지, 왜? 라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 결국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추워지는 걸까? 라는 호기심을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 하나씩 배울 때마다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결과를 가지면 앞으로 과학 공부에 훨씬 더 재미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수학, 사회에 이어서 과학도 우리 함께 열심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힘내세요. 화이팅!